여러분 안녕하세요. CMC테크입니다. MES를 통한 생산 업무의 이해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3강인 생산 공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1강이나 2강을 보지 않으셨다면 순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강의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과정을 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생산 진행에 대한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도 프로그램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생산을 진행하면서 실시간 실적을 기록하고 각 과정에서 실시간 컨트롤을 하는 것은 MES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업무들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관리팀에서는 생산 당일 자재, 장비, 인력 등 생산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 지시를 내립니다. 이 작업 지시부터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실행 프로그램 화면인데 앞서 2강에서 설명드린 공정별 라인별 구체적 제조 계획을 내린 정보가 가운데 보입니다. 자재, 장비, 실적, 라인 셋업 등 준비 사항을 체크합니다. 제품에 맞는 공정도는 미리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정도 부분에 대해서도 2강에서 했었습니다. 이제 작업 지시를 생성하면 되는데요. 일괄 자동 생성 기능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지시를 내려야 시스템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재관리팀에서 자재를 받으면 SMT 생산팀은 미리 피더에 자재를 장착해야 하고 조립공정에서도 자재를 투입해야 합니다. 자재 투입 및 교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MT 라인의 마운터라는 장비인데 여기에 릴 자재를 피더에 끼웁니다. 부품 수납이나 조립 공정에서도 케이스 등 필요 자재들을 투입합니다. 자재들을 주는 대로 또는 육안으로 확인해서 교체하면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SMT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기 때문에 자재 한 개만 잘못되어도 많은 제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 기업에서는 오삽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SMT뿐 아니라 조립 공정에서도 필요합니다. 잘못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게 해줄 뿐 아니라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자재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에 맞는 자재인지 비효율물 기준으로 해서 인터락을 걸 수 있습니다. 특히 SMT에서는 피더 배치표를 기준으로 슬롯 위치도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MT는 많은 자재들을 다루고 생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오삽방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삽방지는 MES에 포함되어 있고 주로 PDA로 사용합니다. 물론 PC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재를 스캔하면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재 바코드를 스캔하면 자재 투입의 문제를 막는 것뿐 아니라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그 이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자재의 제조 루트를 저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서빌리티에서 제품의 공정 이력뿐 아니라 자재의 투입 이력과 자재의 제조 루트 정보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삽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자재 오삽 방지와 추적성이라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글에 바로가기를 추가해 놓겠습니다. SMT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솔더 크림과 메탈 마스크입니다. 메탈 마스크는 구멍이 있는 철판 같은 것이고 솔더 크림은 땜납을 크림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빈 PCB가 있고 그 위에 메탈 마스크를 올리고 솔더 크림을 도포한 후에 칩 자재를 장착하여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인 업무이면서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시작 단계인데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객사의 감사 때 지적도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솔더 크림은 입고부터 생산 투입까지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입고할 때 바코드 라벨을 부착해서 그 다음부터는 스캔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업무 진행마다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락이 걸립니다. 냉장고에서 불출할 때 선입선출을 했는지, 교반 전에 상온 방치 시간을 지켰는지, 또 점도값은 범위 안에 드는지 등등 인터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솔더 크림은 상온에 사용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하는데 작업자가 그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람을 띄워서 처리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사용하면 작업자의 실수를 방지해서 불량 발생을 줄이게 되고 당연히 품질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메탈 마스크도 입고하면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고 사용할 때 스캔하면서 관리합니다. 다만 한 번 개봉해서 사용 후에 폐기하는 솔더 크림과 달리 제품에 맞게 제작한 후에 계속 사용합니다. 생산에 투입할 때 해당 모델에 맞는지 또 탑바텀인지 그런 인터락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텐션 측정한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여 정상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생산해서 사용한 후에 입고를 하는데 입고할 때는 세척, 검사 등을 체크하고 인쇄 횟수도 체크합니다. 메탈 마스크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누적 횟수가 한계값에 다다르면 교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알람 처리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되겠지요. 솔더 크림과 메탈 마스크에 대해 더 궁금하시면 이전에 올린 이 SMM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산 공정을 보겠습니다. 예제로 SMT 라인을 보유한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공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일부는 SMT에서만 해당되는 것도 있으니까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빈 PCB에 칩 자재들을 실장하는 SMT 공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큰 부품들을 장착하거나 케이스 등을 조립합니다. 다양한 검사들도 진행합니다. 이 검사 공정은 SMT 공정 중에도 또 조립 공정 중에도 중간중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산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떤 정보를 알아야 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라인이나 공정별 또 장비나 인력 기준으로 생산 실적을 알아야 하고 불량 발생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이 어떤 공정을 언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이력 정보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생산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불량 발생을 줄이고 불량품이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면 품질이 향상됩니다. 자재, 제품, 또 장비, 인력 등의 로스를 관리하면 원가가 절감됩니다. 실적에 대한 관리를 해서 생산 계획을 잘 세우면 납기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바로 QCD의 최적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산 관리를 잘 하려면, 그것도 실시간으로 잘 하려면 MES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스템을 통해 생산 공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비와 연동하는 것입니다. SMT 장비나 검사 장비, 또 자동화 라인의 장비들과 서버 간에 연동해서 실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연동 방식은 가장 보편적인 TCP/IP 소켓 통신을 이용하거나 로봇 중심의 장비들은 PLC 통신을 하는데 이때 OPC 서버를 구축하기도 합니다. 장비단에서 통신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로그 분석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와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생산 실적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겠죠. 장비와 서버 간에 직접 연결되니까 휴먼 에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검사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겠죠.
공정 진행에 필요한 인터락들, 즉 불량품인지 이전 공정이 누락됐는지 또는 공정이 중복되었는지 이런 인터락들도 다 걸 수 있고 불량이 나면 실시간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장비 연동과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전에 올린 설비를 이용한 QCD 최적화라는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비 연동 외에 다른 방법은 작업자가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는 것입니다. 부품 수삽이나 조립 공정 또는 유관 검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립 공정 같은 경우에 이렇게 PCB가 있고 그 위에 케이스를 덮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PCB에 공정 이력이 쭉 있었을 건데 케이스를 덮고 아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력은 단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스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PCB 바코드와 케이스 바코드를 코드 매칭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력이 연결돼서 케이스 바코드를 스캔해도 PCB의 이력들까지 처음부터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업자는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화면과 같이 오늘 작업 지시가 내려진 생산 지시 번호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공정들이 아이콘으로 나열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업할 공정을 선택합니다. 바코드를 스캔하는 프로그램인데 코드 매칭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코드를 각각 스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1대1로 스캔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3개를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할 때도 공정 진행 관련 인터락들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공정 기록도 돼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작업자들의 실적 처리도 자동으로 됩니다. 코드 매칭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동영상 중에 코드 매칭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한 경우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생산 중에 불량품이 발생하면 수리 파트로 보내지고 수리하거나 폐기할지 결정됩니다. 물론 수리팀에서 다 결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생기나 품질에서 확인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수리 내역을 잘 기록하고 수리한 제품을 공정 라인으로 재투입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불량이 발생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제품 정보와 불량 공정,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수리를 한 후에 정보를 기록합니다. 수리했으면 재투입 공정을 선택하고 폐기할 제품은 폐기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수리 정보는 나중에 필드 불량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잘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하면서 원자재를 교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반드시 교체한 자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남겨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자재 교체 정보를 기록하면 자재 투입 정보에도 반영되고 수불 전표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제품 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트레이서빌리티 프로그램을 보면 수리한 내역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사의 실적 처리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의외로 잘 관리가 안 되는 파트가 수리 쪽인데 이렇게 시스템으로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산 공정이 완료되면 품질팀에서는 출하 검사를 진행합니다. 출하 검사를 진행할 때는 수익 검사처럼 기준서를 참고합니다. 기준서는 미리 한번 작성해 두면 되는데 화면과 같이 사진, 검사 항목, 규격, 방법, 장비 등을 정리해 놓습니다. 검사 항목은 성적서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출하 검사를 진행하면서 성적서를 작성합니다. 시리얼을 스캔한 후에 검사 항목에 대해 결과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검사 장비와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 결과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되면 종이 성적서가 없어지니까 보관과 검색이 편리해지고 정보도 공유됩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겠지요. 완제품을 박스나 비닐백 등으로 포장하는 공정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이 같이 세트로 납품된다고 하면 이 작은 박스에 두 개의 제품을 같이 담게 됩니다. 매뉴얼이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도 하겠죠. 이런 박스 여러 개를 큰 박스에 담아서 납품하게 됩니다. 포장 공정에서 중요한 것은 납품한 박스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코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품과 박스 간의 코드를 매칭하거나 시리얼을 새로 나오게 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필드 분량이나 제품을 또 추적할 때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포장 공정도 생산 공정 관리에서 코드 매칭하는 방식으로 스캔할 수 있습니다. 포장 공정은 제품에 따라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있다면 시스템에서 바코드 스캔으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장된 제품을 품질팀에서 그 포장한 상태에서 포장 자체 또는 구성품을 확인하는 포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포장 공정과 마찬가지로 회사나 제품에 따라 스킵하기도 합니다. 포장 검사는 출하 검사와 매우 비슷합니다. 바로 다음 업무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완제품을 제품 창고로 입고 처리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이제 완제품을 제품 창고로 입고할 때 정확한 인계 작업이 필요합니다. MES를 사용하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오늘 작업한 생산 지시에 대해 최종 공정까지 완료한 수량이 자동으로 뜨고 그것을 확인한 후에 간단히 저장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 수배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러나 재고는 창고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관이나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MES의 생산 데이터를 활용하면 공정 완료된 제품 정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품 수배 자료로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업팀에서는 출하 일정에 맞게 제품을 출하합니다. 출하 납품 처리의 세부 업무 플로우를 보면 생산 준비 과정에서 출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보에 맞게 표지를 생성하고 박스나 제품을 스캔합니다. 그러면 제품 이력에 출하 이력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출하 작업이 끝나면 완료 처리를 하는데 이때 판매 수배 전표가 자동 생성되고 재고도 반영됩니다. 이 출하 업무에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필드 분량을 막는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제품 코드를 스캔만 하면 분량을 체크하고 공정이 누락되었는지 체크하고 또 모델이 혼입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수리를 너무 많이 한 제품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납품처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출하 일정에서 제품 정보를 불러옵니다. 용기 유형이나 수량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나 제품을 스캔하는데요. 박스 코드를 먼저 스캔한 후에 그 박스에 담을 제품들을 계속 스캔합니다. 이런 방식 이외에도 박스 대 박스 또는 박스 없이 제품만 또 박스만 스캔할 수도 있습니다. 스캔을 하면 인터락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제품이나 박스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하 작업이 완료한 후에는 완료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제품 수배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재고도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생산 공정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것으로 3강 강의는 마치고 마지막 강좌인 모니터링 및 현황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